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철통이다, 깡통이다 할 때 이 통, 한자로 다른 글자인데 철통 같은 방역태세, 철통 같은 보안, 물 셀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깡통, 깡이 나온 김에 깡패 이런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한자로 철통을 보면 철은 쇠철자입니다. 그렇죠? 획이 복잡하지만 대략 한자 공부 좀 하신 분은 눈에 익숙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통은 통자, 예, 그렇죠? 이 철은 쇠로 만들었다. 그래서 쇠금이 들어간다. 근데 이 글자가 상당히 복잡한데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구렁말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저도 구렁말은 사실 뭔지 모르는데 사진을 찾아보니 털 빛깔이 밤색인 말을 구렁말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서 쇠철이다. 그리고 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통이에요. 뭔가 물건이나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이 비어있는 그런 것을 통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나무로 많이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무목이 들어갔다. 네, 이것은 길용이에요. 다니는 길이에요. 네, 이 글자가 들어가서 용이라는 발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통이라는 또 발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대략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통이다. 네, 철통이다. 네, 새로 만든 통이다. 그렇죠? 그래서 쇠통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준비나 대책이 매우 튼튼하고 치밀하여 조금도 허점이 없는 상태를 철통 같다. 이렇게 하는데 철통. 예문을 보니 비록 21세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철통 같은 태세로 국방을 아주 튼튼히 하여 다른 나라의 위협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철통. 우리가 또 철통 안에 밥을 넣으면 철밥통이다. 네, 아주 너무 튼튼해서 절대 이렇게 뭐랄까요, 없어지지 않고 또는 어떤 부서지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철밥통이다. 네, 글자는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깡통을 보겠습니다. 깡통의 깡은 물론 한자가 없습니다. 네. 자, 여기 통은 대중머리에 한 가지 동자예요. 네. 그래서 이건 대롱통이다. 대롱이라는 것은 좀 둥근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대나무 죽자가 들어갔습니다. 대나무는 이렇게 둥근 어떤 빈 속을 가진 것이다. 이것은 이제 깡통이라는 것은 양천을 써서 둥근 기둥꼴로 만든 통조림 통 따위의 통을 얘기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조림 통 따위의 통인데 이 통조림 통의 통은 이 깡통의 통과는 글자가 또 다릅니다. 네, 앞에서 얘기한 철통의 통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서 또 구별을 해보도록 하고요. 깡통을 딴다. 그리고 이제 이 깡통은 또 아는 것이 없이 머리가 텅 빈 사람을 속되게 이러는 말이다. 그는 읽은 책이라고는 만화책밖에 없는 아주 깡통이다. 실력 없는 사람은 아주 깡통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금 계좌에 깡통 계좌, 아무것도 없다. 잔액이 없다. 그런 것을 깡통 계좌, 깡통 주택, 집만 있고 알고 보면 다 차입금으로 산, 은행 대출로 산 집이다. 깡통 주택. 그리고 깡통을 찬다. 그런 말로 했습니다. 그럼 이 깡통이 어디에서 왔느냐? 영어 캔에서 왔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깡통의 어원을 제대로 살펴보니까 이것은 네덜란드 말 칸이라는 데서 왔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은 액체를 담는 용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과 이제 옛날에 네덜란드하고는 교류가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글자로 이것을 썼다는 것이에요. 네덜란드 칸을. 이것은 사실은 제대로 된 우리식의 한자를 보면 장군 부자예요. 그렇죠? 장군 부. 네. 물론 이것은 이제 관이다. 두레박 관이다. 우리 깡통 같은 것을 나타내는 상당히 복잡한 글자예요. 여기에 장군 부자가 들어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것이 하도 복잡하니까 오른쪽 거는 떼버리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칸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칸을 이 글자로 해서 엄차를 했다. 근데 이 낱말이 깡통이라는 것이 1900년대 초에 우리 이제 한반도로 와서 깡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러한 글자로 쓰게 됐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순화 관련된 자료를 보니 일제강점기 당시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전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순화 대상이 아니고 표준으로 등재되어 있다.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일본어의 잔재라는 기준이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것이냐, 그 전에 들어온 것이냐, 해방 이후에 들어온 것이냐, 좀 구분이 뭐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설명을 보면. 어쨌든 일제강점기 이전에 들어와서 순화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깡통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서 이제 통조림이라고 나왔고, 또 여기 이제 칸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칸점이라는 것은 좀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조림을 가지고 칸점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칸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칸이에요. 칸점에. 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제 음식 같은 걸 열매나 이런 것을 살균 처리하고 잘 삶아서 통 안에 이렇게 밀봉시킨 것을 이제 점이라 그러는데, 통조림을 간점이라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칸 할 때 이 글자를 쓰지만은 우리는 이 통자를 쓴다. 그렇죠? 조금 이제 우리와 일본과는 좀 한자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도나무 깡 할 때 이 깡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온 글자다. 근데 우리는 이제 드럼통이라고 할 때는 이 통자를 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통이 이제 깡통의 통과 그리고 철통의 통이 글자가 좀 다른데 조금 헷갈리게 이제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깡패라는 게 이제 깡통이 나왔으니 깡패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깡은 물론 한자가 없습니다. 패는 이렇게 무리다, 무리패다 또는 패찰할 때 이름표 할 때 명패, 그렇죠? 또 문패 할 때 하는 이 패자예요. 이것은 깡패는 계행이라는 게 있죠. 폭력배 영어 계행과 무리패가 합쳐졌다. 이 계행이 좀 이렇게 깡으로 변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보니까 1950년 이전의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95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가 생각에는 상당히 글쎄요, 생각보다는 이렇게 최근에 들어온 말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쇠철자라는 게 글자가 사실 이게 정자인데 상당히 복잡해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쓰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신자체와 간체자인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여기 이런 실자입니다. 분실할 때 실이에요. 이 글자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 이 글자를 이렇게 이제 변경해서 쓰다 보니까 이 글자를 해석하다 보니까 금이라는 것은 돈을 뜻합니다. 돈을 잃어버린다. 돈이 자꾸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미로 제가 보니까 일본에 이제 전국에 철도망이 있습니다. 철도망을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회사를 이제 분사를 했죠. 예전에 국철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JR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회사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 철자를 쓰면 이게 돈을 못 벌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잃어버린 실자 대신에 세금에다가 화살 시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JR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도 여객 철도 주식회사 할 때 이 철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쓰이는 글자는 아니에요. 쓰이는 글자는 아닌데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해서 이렇게 로고에만 들어가 있는 그런 글자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JR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사국, 시국구죠. 시국구 여객 철도는 이 철자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글자에 상당히 민감하다. 네, 야, 돈을 벌지 못하고 돈이 이렇게 술술 새 나가는 거 아니냐.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를 실자 대신에 화살 시자를 넣어서 화살처럼 빨리 돈을 벌자는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길용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길용자를 써서 만드는 것은 용이라는 글자도 만들고 통이라는 글자도 만든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에 힘력자를 넣으면 날쌔다 할 때 용감하다, 용기가 있다 할 때 용이에요. 그리고 발족자를 넣으면 뛴다 하는 뜻이에요. 무용한다 할 때 그렇게 되고, 사람 인자를 넣으면 또 허수아비다, 허수아비 용이다. 토용이다, 흙으로 만든 인형을 토용이라 하죠. 그리고 날쌘 용자에 삼수를 붙이면 샘 솟는다. 네. 용출한다, 물이 이렇게 막 솟아나는 것을 용출이라 하죠. 그리고 길도자에서는 여기 착받침을 붙이면 통한다, 통할 통이다, 통행한다, 뭐 아주 많이 쓰죠. 네. 그리고 병들을 기댈 역을 넣으면 아프다 하는 뜻의 아플 통이에요. 뭐 치통이다, 뭐 여러 가지 통증이다, 이런 낱말들을 만드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통을 두 개의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 통자와
이 통자가 있다. 네. 근데 사실은 조금 헷갈리더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것이 좀 작은, 규모가 좀 작고 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대롱처럼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비교적 조금 큰 것이다. 그리고 모양도 어떤 뭐 사각형도 있고 뭐 둥근 모양도 있겠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낱말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통자를 쓰는 것은 휴지통 할 때 이거 쓴다. 양철통 할 때 이거 쓴다. 물론 휴지통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모양도 둥근 것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좀 막 큰 사이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철통, 네. 욕통, 목욕통 할 때 그렇죠. 수통, 물을 이렇게 크게 담아 놓는 막 그런 다라이 같은 거 수통이다. 석유통, 그렇죠. 석유통. 드럼통 할 때도 이 통자를 쓴다. 통조림 할 때는 우리가 보면 통조림은 조금 모양이 적고 깡통 같은 막 그런 모양인데 통조림통 할 때는 통조림 할 때 통도 이렇고 뒤에 통도 이 통자를 쓴다. 통조림통 이렇게 된다. 그렇지만 이 통자를 대롱 통자를 쓰면 필통이다. 그렇죠? 뭐 필통이라는 게 글쎄 납작하게 생긴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붓을 이렇게 꼽아 놓는 그렇죠?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필통이다. 산통이다. 점을 칠 때 산까지를 넣고 점을 칠 때 쓰는 산통이 깨졌다 할 때 연통이다. 연통은 굴뚝이다. 굴뚝이 이렇게 둥글게 올라가죠. 원통이다. 예. 둥근 통을 얘기한다. 수통이다. 이것은 이제 물을 담아 다니는 이제 물통을 얘기하죠. 여기에 수통은 좀 큰 욕조 같은데 이렇게 물을 담아 놓는 통이다 하면 이것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막 그런 둥글게 맞는 통이다. 수통이다. 전화통도 이 통자를 쓴다. 네. 화약통이다. 네. 또 우체통이다. 우체통 지금 보면 좀 어떤 직육면체에 좀 이렇게 아래로 길쭉한 그런 것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좀 아주 이러한 통의 모양으로 우체통이 사실은 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롱통을 써서 우체통이라 한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개가 사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보면 대략 이거 조금 크기가 좀 크다. 이것은 조금 작으면서 어떤 통으로 되어 있다. 둥근 통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철통 같은 어떤 방이다. 철통, 물 셀 틈이 없는 막 그럴 때 이런 통을 쓴다. 그리고 깡통 할 때는 이 통을 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자를 쓰지 않다 보니까 이 통이나 그냥 통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한자를 배우기 때문에 어쨌든 더 따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라는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